광주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7도를 기록하는 등 광주 전남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가축도 폐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을 피하기 위해 곳곳에 물축제장으로 피서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상 최대 물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장흥 물축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전남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남이 대한민국의 금기 깨기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의 보폭이 전국으로 점차 넓혀지고 있습니다. 무인점퍼만 골라 털어가는 10대들의 절도 행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CCTV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말 그대로 가마솥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공항이 37도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가축도 폐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늘 첫 소식 임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뙤약볕 아래 펼쳐진 파라솔. 한 뼘 남짓 그늘에서 뜨겁게 내리쬐는 햇살을 피해보지만 별 수 없습니다. 물 떠다놓고 차 시원한 물 마시는 것이지 뭐. 화순군의 한 축사. 더위 앞에 장사 없는 건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더위에 지친 소들도 물그릇 주변에 몰려 연신 물을 들이키고 있습니다. 염분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금 블록을 잇따라 보충해줍니다. 소들도 더워하니까 안개분무, 환풍기 같은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소들이 잘 버텨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주 전남에 일주일 넘게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광주공항 37도를 최고로 광주 풍암 35.8도, 담양 안평 35.6도 등을 기록하며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온열 질환 신고도 급증했습니다. 오늘 광주 광산우체국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집배원이 고열과 탈진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폭염특보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간 광주 전남에서만 5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5배나 늘었습니다. 당분간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4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높아져 매우 무덥겠습니다. 기상청은 6호 태풍 카눈이 밀어올린 열기와 수증기로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일주일째 계속되는 폭염을 피해 곳곳에서 펼쳐지는 물축제로 피서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전남 대표 여름축제인 장흥 물축제에도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쾌적한 환경과 물을 소재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까지 어우러져 지역 대표 축제로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막디 맑은 탐진강을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는 장흥 물축제장. 연일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장흥교 아래 설치된 탐진강 부교는 축제장에서 가장 시원한 곳. 일찌감치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서 덥다는 표정이 익히질 않습니다. 1시간에 40분씩 뿜어대는 탐진강경 물분수가 한낮의 무더위를 온전하게 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덥다 싶으면 강물로 뛰어들면 그만입니다. 동생이랑 물속에서 같이 놀았어요. 물도 차지도 않고 정말 좋았어요. 매일 가장 더운 시간에 열리는 지상 최대의 물싸움은 낮 축제의 하이라이트.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아무에게나 물총을 쏘아대지만 다들 신이 납니다. 호수물이 적셔주는 시원함에 온몸이 흠뻑 젖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너무 축제가 잘 된 것 같아서 너무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이어지는 태양 장어잡이와 해질녘에 시작하는 워터락 풀파티는 열대야까지 있게 해줍니다. 음악과 그리고 물과 함께 어우러지는 신나게 즐겁게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만약에 이 세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하면 올 여름 축제는 가장 많이 보냈다. 잘 보냈다. 오는 6일까지 이어지는 남도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인 장흥 물축제가 남은 기간 한여름 더위를 날려버리고 싶은 이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전라남도가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재난대책회의를 열고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주관한 김용록 전라남도지사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농수축산 분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사전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 경로당에 9월까지 30만 원씩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양식어가의 대응 장비 보급, 온열 질환자 발생에 따른 재난도우미 투입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박 3일 동안 전남에서 민심 청취에 나서며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 지사는 순천대 특강에서 대한민국의 금기를 깨는데 전남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부총리를 그만두고 여행을 하면서 전남과 맺은 인연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남도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그 인정을 느끼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 진심이니까요. 대한민국의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불통, 경제는 무능, 외교는 불안, 더 추가한다면 사회는 분열, 이런 것이죠. 또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승자독식이라면서 이를 타파하기 위해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격경제의 금기, 세습사회의 금기, 기득권 정치의 금기는 우리가 볼 적에는 이거 뭐 너무나 구조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조금씩 깨면은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깨지는 게 저는 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바꾸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전남이 함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과 또 우리 때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 금기를 깨는데 생각을 같이 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힘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박 3일 전남 방문 일정을 마친 김 지사는 정치 보폭을 넓히고 경기도청으로 복귀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한평에 이어 고흥에서도 주민 주도로 광주 군공항 유치 활동이 시작됐지만 고흥군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광주 군공항 고흥유치위원회는 오늘 전남도청과 무안군청을 각각 방문해 군공항에 들어오면 인구 유입과 사업비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광주 군공항은 고흥에, 민간공항은 무안에 이전하는 방안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흥군은 유치위원회가 군공항 이전 부지로 거론한 곳에는 이미 농수축산 스마트팜 밸리와 드론 산업 집적화 단지 등이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군공항 이전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무인 점퍼만 노리는 청소년 절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무인 점퍼에 현금을 훔친 10대 3명이 붙잡혔는데요. 취재진이 오늘 추가로 확보한 이들의 범행 당시 영상을 보면 CCTV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 그대로 대담했습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앳된 모습의 남성이 다짜고짜 키오스크로 다가와 절단기를 들이밉니다. 자물쇠를 자르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초. 손님이 오자 대범하게도 잠깐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쇠지렛대로 키오스크를 연 뒤 현금을 들고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2시간 후 다른 가게에 나타난 같은 남성들. 어슬렁거리며 주변을 살피더니 CCTV를 과감히 옆으로 돌리고 키오스크를 뜯은 뒤 돈을 들고 사라집니다. 바로 갖고 들어와가지고 뭐 1분도 안 걸려고 하고. 범행을 저지른 10대들은 3명으로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이었습니다. 중고등학생 3명 중 1명은 밖에서 망을 보고 2명은 키오스크를 뜯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부터 5일간 광주 광산구 일대 무인점포 5곳에서 현금 350만 원을 훔쳤습니다. 이 무항범죄가 SNS에서 이거 무인점포 터는 법부터 해가지고 공유해가지고 너덜나가 지금 하는 추세예요. 경찰은 이들 3명을 지난달 30일 구속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를 내다보는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된 KBC 로컬 콘텐츠 페스타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문화와 관광, 특산물 등 지역의 우수한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는 관람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안관과 해상풍력 발전 수익금을 주민들이 나눠 갖는 신안군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도시 속 정원을 조성해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 관광 도시로 거듭난 순천시. 4대 관광 도시의 명성답게 아름다운 항구와 남도의 맛을 자랑하는 목포시. 관람객들은 다양한 지역의 관광과 문화, 특산물을 만나보고 맛깔난 로컬 푸드도 맛보며 로컬 콘텐츠의 가치를 공감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특산물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볼거리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좀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전라남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해 보시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들에게는 지역의 대표 자원을 소개하고 다른 시군의 성공 사례도 벤치마킹하는 정보 공유의 장이자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데 막상 와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관람객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저희가 다른 지자체들 보고 참고하고 더 배울 수도 있어가지고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로컬 콘텐츠의 중요성과 미래 가능성, 지역의 성공 비결 등을 소개하고 재치 있는 입담까지 곁들인 단체장 릴레이 토크쇼와 강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제 콘텐츠가 앞으로는 이제 경쟁력이 되는 시대고요. 그 콘텐츠의 다양성이 바로 우리 로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자원들이 새롭게 알려졌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KBC 로컬 콘텐츠 페스타는 지방자치의 성공 사례를 통해 로컬 콘텐츠의 경쟁력과 미래 가능성을 엿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철근이 누락 시공된 광주의 한 LH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운수동 선운2 공공주택지구 LH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집안 보강자재를 정리하던 50톤 큰 크레인이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조종수는 긴급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은 크레인 지지대가 균형을 잃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도 철근이 누락된 무량판 구조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단지 가운데 293곳이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중 광주 화정 아이파크를 포함해 다수의 아파트가 지하 주차장과 주거동의 무량판 구조를 섞어 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전국 민간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배우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광주 지역 극단 대표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2012년부터 수년간 여성 배우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광주의 한 극단 대표와 연출가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연극계 권력형 성범죄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론화한 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고소인과 조력자를 향해 왜곡과 일방적 비난을 일삼았던 피의자들의 반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1, 2 시립요양병원의 파업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를 위해 적극 나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요양병원 지부는 오늘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대병원이 오는 12월 말까지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을 연장 운영하기로 한 건 언발의 오줌 누기식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주시가 공공병원의 공익 적자에 대한 지원과 경영 개선 등을 약속하고 위수탁 운영기관 변경 과정에서 노사 단체협약 승계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대 감사를 빙자해 호남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 포럼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4곳은 오늘 윤석열 정부가 한전공대를 호남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낙인찍고 있다며 정부가 국가의 미래에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적 사명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한전공대는 에너지 분야의 세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 특별법을 제정해 만들어진 대학이라며 호남 죽이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시가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선정 후속 절차로 사업 추진단 구성에 나섭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 테크노파크와 한국광기술원, 광주 그린카 진흥원 등 특화단지 기획에 참여한 6개 기관과 회의를 열고 이달 안에 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조만간 구성되는 범정부 부처 지원 협의체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2028년까지 국비 6천억 원이 투입되는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는 기존 빚그린 국가산단과 진곡산단, 지난 3월 신규 지정된 미래차 국가산단을 연계해 약 220만 평 규모의 미래차 삼각벨트로 구축될 예정입니다.